에이. 하늘 낮은 곳에서 이야기를 한다네. 하늘 낮은 곳에서 노래를 부른다네. 하늘 낮은 곳에서 글을 쓴다네. 하늘 낮은 곳에서 이야기한다네. 천원돌파이 플랫 629화 어제 뭐 봤어 77번째 편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강상준. 연두입니다. 어쩌라고 이제. 정과장입니다. 왜 따고 말해요? 지금 알라딘에서 독설록을 포함한 A플랫 시리즈 전자책 전종에 대해서 대여 할인 이벤트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31일이 끝이니까 놓치지 않고 구매하셔가지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서점에서 추가 할인 쿠폰도 제공하고 있으니까요. 코드 같이 받아가지고 꼭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일단 간단하게 요거부터 할게. 약한 영웅 클래스 2 시즌 2가 그 넷플릭스로 올라왔죠. 네. 그러니까 원래 웨이브용으로 이제 약한 영웅이 올라왔고 정 과장이 더럽게 재미없게 설명을 해서 거의 안 보다가 네, 재밌다고 했지. 봤는데 하루 만에 봤고 클래스 2도 하루 만에 보긴 했는데 초반에 보면서 약간의 위화감은 있어요. 뭐요? 왜냐면은 시즌 1 같은 경우는 뭔가 학원물을 비틀었다라는 느낌이 있었어. 그러니까 학원물 자체의 어떤 그 클리셰 같은 경우 있잖아. 뭐 우리 학교 짱에 일단 되고 뭐 옆 학교 짱이랑 싸우고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네. 그리고 막 친구도 막 해서 동료도 규합을 하고 막 늘려하고 이런 것들을 깨나가는 게 분명히 있었거든. 그러니까 시즌 1의 최종 빌런은 가장 친한 친구 중에 하나가 되고 심지어 제일 잘 싸우는 그 동료 하나는 혼수 상태 빠지고 뭐 이러면서 끝나기도 하고. 근데 시즌 2는 이제 원작의 내용은 이제 그대로 옮겼다고 하는데 처음에 제가 그랬을 거야. 공태랑이다. 그런 정도로 조금 평이하게 바뀌었다는 점이 너무 아쉬웠어. 결과적으로 시즌 1 같은 경우는 이제 외부의 어떤 범죄와 맞닥뜨리고 그거를 굉장히 약한 주인공이 뭐 얘는 막 펜을 맨날 휘두르고 있잖아. 도구를 사용해야지만 싸우니까. 책으로도 싸우고. 뭐 그런 식으로 아니 뭐 신체적 능력이 안 되니까 도구를 활용하는 건 인간의 뭐 본능 아니겠어? 아무튼 그렇게 되는 것들이 많이 부각이 안 되고 사실상 그냥 조금 다른 방식으로 싸우는 애가 그 동네에 있는 일진들을 해쳐 나가는 약간 그런 방식으로 바뀌었더라고. 그래서 거기서 이제 뭐 초반에 뭐 연합이라고 해가지고 이 동네 그러니까 주인공이 속한 전학간 그 고등학교 애들은 속하지 않고 그러니까 얘네만 이제 적인 거지. 뭐 그런 애랑 결국은 딱 정해진 어떤 보스랑 맞닥뜨리는 그런 얘기로 전개돼서 너무 아쉬웠고요. 그러니까 예상이 되게 되는 부분이 많은 거지. 그리고 또 하나 아쉬운 점은 거기서 좀 싸운다는 애들이 그게 나오는데 전부 다 모델 같은 애들밖에 없는 거야. 아 그럼 뭐잘 싸울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은 나는 잘 모르는 배우 조금 본 것 같긴 한데 잘 모르는 배우여서 네. 그렇긴 한데 아무튼 거기서 제일 잘 싸운다고 나오는 애들은 다 그냥 주우재씨 같은 그런 체형이야. 그게 잘 싸울 수가 있나? 근데 잘 싸우는 걸로 나와. 그리고 막 혼자서 막 7, 8명도 때려 눕히고 막 이런 방식으로 변모를 해서 너무 리얼하지 않고 사실 그런 거를 뭔가 깨가면서 그 상황을 조금씩 타개해가면서 어떻게 하는 그런 재미가 별로 없다. 거의 초인물이 되었다. 약한 영웅 시즌 1에서는 그 빌런이 보면 덩치 엄청 좋잖아. 아, 얘는 세구나. 그 느낌이 오는데 시즌 2는 아닌가 보네. 여기 뭐 나백진이라고 나오는 애가 이제 최종 빌런이긴 한데 얘는 막 공부도 잘해가지고 뭐 수학 경시대 뭐 이런 거 1등하고 막 이런 애야. 근데 막 동네에서 뭐 이제 사업 벌이고 뭐 그런 이유가 너무 판타지처럼 느껴지잖아 벌써. 근데 생긴 거 자체도 나 배우를 몰랐는데 이렇게 얼굴이 되게 긴 분이 있더라고. 그러니까 삐쩍 말로 약간 그런 느낌인 거야. 근데 혼자서 막 습격당했는데 막 대여섯 명을 때려 눕히더라고. 싸움을 뭐 그 친구한테 배워가지고 뭐 이런 느낌으로 또 나오기도 하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굉장히 과장된 만화 스타일로 이어진다. 바뀌었다?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은 일본 학원물 그대로인 듯한 느낌을 받았어요. 원작이 그래요. 네. 그리고 마지막에 또 결국은 그거야. 결국이란 말을 너무 많이 쓰는데 그냥 패싸움을 크게 한번 벌이면서 마무리가 돼요. 서로 화해하나? 아니 그냥 때려 눕히고 일본식이면 화해하고 같은 아니, 편 돼야지. 패싸움을 하는 와중에도 이제 다이다이 뜨는 게 나오잖아. 다찌마리를 해야 될 거 아니야. 보스끼리. 뭐 그거 하는 게 이제 클라이막스로 해서 이제 마무리가 된다. 그리고 이제 친구가 생겼다. 뭐 그러면서 혼수 상태에 있었던 그 1시즌에 걔가 이제 카메오로 등장해서 이제 깨어나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착하게 마무리가 되는 게 많이 만났으면 좋았을 것을 하는 그런 느낌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시즌 1의 재기가 느껴지지 않고 넷플릭스로 아쉬웠다? 오면서
그러니까 그냥 어떤 평이한 그런 그대로의 수순을 밟아 나간 것 같아서 꽤나 아쉬웠어요. 인기는 좋겠네. 그 뭐냐 원작의 팬들이 좋아할 테니까. 그렇겠네요. 아무튼 정말 그 현실성을 포기했다고 느껴지는 거는 싸우는 애들이 다 모델이다. 나는 그래서 약한 영웅 시즌 1을 다 보고 원작을 바로 봤는데 너무 다르니까 외부에서 시즌 2는 못 나오겠다.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너무 이미 다른 분위기였는데 어떻게 이렇게 될까 생각했는데 이런 방법이 있었네. 아, 넷플릭스로 건너오면 된다. 그럼 시즌 1이 진짜 각색을 잘한 거네요. 각색이 아니라 아예 없는 얘기를 만들었어. 오리지널 스토리예요. 프리퀄이라고 해서 그 원작의 앞에 있는 내용을 뭐 이제 완전히 상상을 해서 그걸 꾸몄는데, 그러니까 오히려 그 원작의 영향을 덜 받고 오히려 그 영감을 더 많이 받아서 만들어진 작품이라 그런지 새로운 면이 많았다라는 거지. 각본이 좋더라고. 오히려 캐릭터도 더 많이 부각이 되고 그 주인공 캐릭터, 그 주변 캐릭터도 더 매력적으로 느껴지면서 심지어 흑화하는 캐릭터가 단지 이제 물리력만 행사하는 게 아니라는 그런 지점들도 이제 재미있기도 했고. 애들이 흑화하거나 그런 것도 좀 나름 납득이 가는 이유가 있었고. 그리고 뭐 가출팸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또 가운데 두어가지고 오히려 그런 점들이 이제 부각이 되니까 정말 있을 법한 어떤 범죄의 온상 같은 느낌이 있는데, 여기는 무슨 고등학교 애들을 거의 조폭 느낌으로 그냥 막 캠퍼스 블루스 뭐 그런 느낌이겠지. 그런 거죠. 예. 그렇게 해서 그런 거 좋아하시는 분은 재밌게 보겠네.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뭐 많이 없는 그런 장르긴 하니까. 그러니까 영상을 많이 시도하지 않는 뭐 크로우즈 같은 거 많이 그치. 우리나라에서 그런 걸 만들리는 게 일본에서 아니니까. 주로 하지 우리나라에서는 별로 안 하지. 어떻게 그랬습니다. 네. 저는 최근에 본 승부, 넷플릭스에 올라왔잖아요. 네. 이게 이제 90년대 초에 조훈현하고 이창호 간의 그 사제 간의 바둑 승부를 다룬 이야기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광고할 때 당시에 이병헌 씨 이외에 이창호 역할을 한 유아인 씨가 전혀 등장하지 않잖아요. 영화에 나와요? 영화에 나오죠. 영화에 안 완전히 나오죠. 편집당한 줄 알았어. 아니 그러면은 성립이 안 되니까 사실 개봉 못할 뻔하다가 그렇죠. 약간 되게 뭐 늦게 개봉한 거죠. 읍소를 하면서 그래서 무슨 출빈이 뭐 예고편이니 정말 유아인의 털끝도 볼 수가 없거든요. 뭐 아영만 유아인 나오고. 잠깐 나오긴 하던데. 그러니까 아영 안 나와. 안 나오나? 아예 안 나와. 나와요. 내가 그거 처음에 극장에서 예고편 나올 때 봤는데 와 저렇게 이제 지우고 하나? 근데 물론 이제 나중에 감독 인터뷰를 보니까 그 유아인이 맡은 이창호 역할을 배제할 수는 없기 때문에 왜냐면 그게 중심이잖아. 그러니까. 그쵸. 그래서 출비에서 보여줄 때는 아역이 그렇게 오래 나오고 하는 이유가 다 있었고 몰라요. 저는 아직 보질 못해서. 그러니까 편집을 좀 해서 아마 좀 많이 덜어낸 것 같은 느낌은 들긴 하는데 어쨌든 그래서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입소문 타고서는 꽤 흥행을 했다고 하니까 어떤 작품인지 궁금하기도 했고. 근데 이제 결국 뭐 결론적으로 말하자면은 그 연기자들의 연기로 먹고 가는 아니 영화 자체는 재밌다는 얘기 많이 들었어요. 네. 이병헌 씨, 유아인 씨를 비롯해서 그 주변에 나온 인물까지 전부 연기를 못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 솔직히 뭐 유한 씨도 연기를 못하는 사람은 아, 아니었으니까. 연기는 잘하지. 그래서 그 약도 잘하지. 네, 그래서 다른 것도 잘해서 문제였지. 실제로 그 이창호 그 기사가 표정이 없잖아요. 그 돌보차 돌보차라는 별명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 표정 그대로를 연기를 해서 굉장히 연기를 잘했어요. 그리고 종반부의 그 하이라이트로 나오는 그 대국이 이제 둘이 다시 붙어가지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사실 그게 너무 지루하거든요. 왜냐면은 바둑을 모르는 입장에서 봐서는 아 저기서 저렇게 치고 들어가나요? 뭐 하고 들어가나요? 계속 해주는데 뭔지 모르니까. 나도 그 만화책 중에 3월의 라이언 볼 때도 대국 막 설명하는 부분은 뭐 어쩌라고 거의 이런 느낌으로 보긴 했거든요. 그것도 근데 어느 정도 설명을 재밌게 해주기도 하고 저는 쇼기를 들 줄 아니까 그런 게 이제 느껴지긴 하는데 물론 그렇게 막 프로처럼 하는 거 아니에요. 룰은 알고 근데 거기 되게 재밌게 해주잖아. 무슨 곰돌이가 어쩌고 막 집을 감싸고 그러니까 막 이렇게. 그런 설명 없이 쇼기만 이렇게 나오는 거면은 이해가 전혀 안 가니까. 그리고 어떤 감정선을 타고 이야기를 전개하면은 상관없는 장면이기도 한데 그 바둑이 그런 거를 표현한 게 아니고 알아야지만 할 수 있는 장면으로 했다는 거예요. 네, 그 대국을 약간 좀 지루하게 편집을 했어요. 그래서 근데 여기서 웃겼던 게 이제 그 바둑 캐스터를 그 야구 캐스터이신 정우영 씨를 쓴 거야. 스포츠 캐스터야. 네, 그분 다 해. 아니 그렇긴 한데 그래서 아 여기서 치고 들어가나요? 아 저기서 잡아먹나요? 막 이런 식으로 계속 됐네. 설명했네. 그러니까 야구 캐스팅 하듯이 똑같이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중간에 웃겼던 장면이 누가 이제 바둑을 그렇게 해.
그러더라고요. 원래 되게 조용조용하게. 뭐 옛날엔 그랬나 보지 뭐. 아이, 그럴 리가 있냐고. 그랬어요. 원래는 되게 저기서 치고 들어갑니다. 조훈현 뭐 구단 요번에 크게 하나 놓네요. 뭐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되게 진짜 조용조용하게 하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막 진짜 야구 중계하듯이 하고 있으니까 그게 조금 웃겼고 거기서 또 그래요. 이제 딱 묘수라고 하는 거에 이제 조훈현 구단이 딱 놓으니까 다들 화들짝 놀래야지. 그럼. 그러니까 이창호가 이제 움찔해요. 그랬더니 돌부처가 움찔하네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빵 터졌어요. 왜냐면 우리가 야구 팬으로서 아는 그 돌부처는 그 돌부처가 아니거든요. 오승환? 네, 그래서 그게 생각나가지고 그게 좀 웃겼다. 난 지금 무슨 얘기인지 몰라서. 그 중요 장면에서의 그 긴박함을 솔직히 저는 느끼지 못해서 그 부분은 좀 아쉬웠고, 그래서 만약에 입소문 타고서는 극장에서 봤으면 조금 저는 실망했을 것 같은 느낌은 좀 들었어요. 배우들의 연기는 좋긴 했지만. 그럼 조금 연관된 거 생각난 거 해도 되나? 데블스 플랜 시즌 2가 나왔어요. 데블스 플랜 저번에도 한번 얘기했는데 네. 데스룸 해가지고 이제 시즌 2가 나왔고 이게 왠지 알겠네. 이세돌 그 전 프로 바둑 기사가 출연을 해요. 물론 전 시즌에도 여자 그 프로 기사가 나왔던 기억이 나는데 활약상이 없었거든. 근데 이세돌은 그래도 굉장히 큰 사람이잖아. AI를 이겼던 최후의 인간이라고 하기도 하고. 네. 그래서 뭐 이번에 조금 늘어서 뭐 14명인가 뭐 이렇게 했는데 마지막에 등장하는 순간 그 출연진들이 막 환호성이 막 터졌거든. 근데 이제 저는 그러니까 알고 있었으니까 캐스팅이 되어서 나도 알고는 있었어. 근데 생각지 못하고 있었던 거지. 뭐 내가 그것까지 기억하고 있어야 돼. 그래서 이소들 나오는구나. 뭐 그렇게 해가지고 전개가 되는데 저는 이번 시즌이 이제 뭐 10몇 편인데 4화까지만 이제 올라왔고 이제 주마다 한 4, 5화씩 공개를 하는 것 같아. 근데 굉장히 재밌는 지점이 뭐냐면은 이 사람들이 시즌 1을 다 봤단 말이야. 그러니까 다 알지 이제. 그래서 원래 비밀방이 있고 뭐가 있고 이걸 알잖아. 네. 막 1화부터 그것만 찾고 있는 거야. 비밀방이 어디 있나? 그거 찾아가지고 실제로 막 하기도 하고 막 이런 게 너무 웃긴 거야. 그러니까 이미 겪었기 때문에 알고 있기 때문에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제작진들은 좀 당황하지 않았을까 해서 생각이 드는 거지. 원래 후반부에 발견하길 기대하고 뭔가 설계를 해놨을 텐데 네. 야 이런 게 있잖아. 우리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 우리 이렇게 하면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되게 웃겨. 이게 뭔가 그 세계관을 이해한 어떤 캐릭터들이 그 뭐 소설 안에서 움직이거나 약간 그런 느낌으로 읽히는 거죠. 좀비 세계관을 아는 사람들이 막 그냥 때려잡는 그런 느낌인가? 약간 이 세계로 가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현대인의 어떤 그런 거, 이 장래 법칙을 알면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고, 약간 그런 방식으로 하니까 되게 인위적인 것까지는 아니지만 사람들이 인공적으로 느껴지는 것도 있고, 그런데 그걸 깨는 게 중간중간 이세돌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분은 내가 봤을 때 안 본 것 같아. 안 봤지. 뭐하러 보고 있어? 그치. 아니 왜냐면 사람들이 왜 이렇게 하는지를 잘 이해를 못하고 나는 어차피 게임을 하는 게 중요하니까 그냥 싸울래 뭐 이런 식으로 그냥 하더라고. 근데 잘 싸워요? 아니 그냥 뭐 싸울 뿐이지 뭐 이렇게 되게 도드라진 장면이 많진 않았어. 그런 걸 좋아하는 거지 그냥.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조심스럽게 이제 게임을 하게 되고 왜냐면 적을 만드는 순간 내내 적이 될 뿐이잖아. 그렇죠. 근데 그게 자기 마음대로 안 되게 게임을 설계했기 때문에 어쨌든 흘러가게 되는 상황들이 있으면은 이세돌 같은 경우는 그냥 바로 적대시하면서 이끌어 나가고 왜 그렇게 하는지 잘 모르겠다는 식으로 막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판을 깨는 의도하지 않았지만 판을 깨는 그런 역할을 맡고 있다라는 점이 재밌었고 미꾸라지 하나를 넣었구나. 그리고 그때는 이제 궤도라는 굉장히 괴팍한 캐릭터가 나와서 굉장히 빌런 시즌 역할을 했다고 했잖아 시즌 1. 근데 이번엔 뭐 그런 캐릭터가 초반에는 아직까지 눈에 띄지 않고 그걸 봤으니까 학습됐겠죠 다들. 그 생각 해보면 해볼수록 참 이상한 사람이긴 했어 그 사람이. 저는 전부 다 살리고 싶고요 하면서 다 죽였다며. 아니 자기만 살고. 그리고 지가 제일 위급한 사회니까 막 또 선주 필승을 또 하기도 하고 심지어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는데 왜 쓸데없는 상황에서 자기 하고 싶은 얘기 왜 하냐고 과학 얘기 이게 뭐 이런 게 있는데 하여튼 그런 식으로 되게 짜증을 유발하는 캐릭터가 있었는데 그런 사람은 여기는 약간 없다. 아예 없다고 하기는 어렵지만 그렇게까지 캐릭터를 몰아주진 않았더라고. 그래서 그냥 바둑기사 얘기가 나와서 이세돌 씨가 나온다. 네. 그래서 좀 기대하고 보고 있어요. 아직까지는 안 떨어졌다. 초반에 많이 나가 떨어지더라고. 쓸데없는 짓을 해가지고. 아니 근데 그 비밀방 뭐 해가지고 떨어지고 이러더라고. 예전에 그 더 지니어스의 홍진호처럼 그런 활약 한번 해줬으면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홍진호는 예능인이지. 아니 근데 그때 그게 장난 아니었잖아요. 진짜 필승법 알아가지고. 머리가 좋으니까. 에이, 그런 거 보고 싶은데. 그런데 이제 그래 장동민도 이제는 뭐 다른 데서 잘 안 부른다며.
그런 프로 나가서 전부 다 우승을 했대. 오. 머리가 좋은 거지. 한 번 우승하기도 힘든 걸 다 했다는 거야. 그러네. 머린 좋네. 뭐 피해 게임도 우승했다는 얘기인가? 나 안 봐가지고 이제 3 나온 거는. 아무튼 되게 좋아하는 장르라서 이제 보고 있는데 이 작품이 이제 사람들이 아는 거를 그럼 좀 꽈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나? 근데 내가 봤을 때 제작진이 그렇게 단순하게 갔을 리는 없고 뭔가 꽈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전개되는지 지켜보려고 합니다. 네. 저는 저번에 우리 서브스턴스 원래 하려고 하기 전에 베르사유 장미를 하기로 했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저만 봤잖아요, 결국. 네. 근데 이게 보기 전에 강 기자님이 그러는 거예요. 아, 계속 뜬금없이 노래 나와가지고 보기 힘들다고. 뭐 뮤지컬 애니라면서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다카라즈카 약간 뮤지컬 풍으로 재해석한 작품인 거예요. 아, 약간 근데- 그 디즈니에서 옛날에 나왔던 뭐 장발장 이런 거랑 비슷한 건가? 그런 아니야 그런 건 아니고 막 그 등장인물이 노래를 부르는 건 아니던데. 그건 그냥 아니고 음악이 나올 뿐이야. 음악이 나오면서 그냥 그 전개를 굉장히 빠르게 하려고 압축해서 보여주는 거죠, 노래로. 그러니까 2시간으로 압축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 그러니까 나는 그거는 뮤지컬 장르가 아니잖아. 뮤지컬 장르는 갑자기 막 애들이 진짜 노래를 부르면서 막 뛰어다니죠. 근데 어디 그러진 않아요. 출신 하면 미시시피 하는 거 그런 거가 뮤지컬 아니야? 네, 그래서 만화책의 원래 총 10권짜리를 압축하려니까 10권밖에 안 돼? 10권이면 많은 거죠, 그래도. 그래? 10권밖에 안 됐다고? 그 완개팔인가 보지. 완전. 그래서 아니 애니메이션이 원래 TV판이 되게 길잖아. 애니메이션은 길죠, 원래. 그 이상하네. 그래서 어쨌든 중간에 압축하기 위해서는 얘가 필요했나 보다. 그래서 전 진짜 꾹 참고 봤어요. 조금 거슬리긴 하지만 근데 이제 어렸을 때 봤던 그 추억이 있어서 그런지 볼만 하더라고요. 난 중간부터. 본 것도 하나도 기억이 안 나. 그냥 오스칼이 나오고 걔가 근위 대장이었다. 뭐 이 정도. 그리고 그 그림체 솔직히 안 봤던 사람이면 익숙하지 않잖아요. 너무 그 키라키라하고 반짝반짝한 그 느낌. 근데 그게 거슬리지 않더라고. 아, 내가 아는 저 오스칼이었지. 이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그런 느낌도 좋았고, 그다음 궁정의 삶, 그다음 마리 앙뚜아네트가 입는 그 의상 같은 거 화려한 거를 굉장히 잘 재현해가지고 그 보는 재미가 있었어요. 여기서도 그 마리 앙뚜아네트가 완전한 악인으로 나오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 베르사유 장미가 되게 중요한 게 이 두 여성을 교차로 계속 보여주잖아요. 근데 중간부터는 결국 오스칼 얘기로만 넘어가. 아. 그게 조금 아쉽긴 했어. 그렇게. 네. 그래서 뭐 오스칼 입장에서 이제 여성으로서의 정체성이라던가 신분 등에 대해서 되게 고민을 하고 그런 오스칼을 잘 그려냈고, 그래서 역시 아 매력 덩어리구나 오스칼이라는 인물이. 일단 하나만 살리자. 네. 마리 앙뚜아네트는 그 역사적으로 네. 제휴법의 희생자잖아. 빵. 빵을 달라. 빵이 없으면 케이크를 먹으면 되지 않냐. 뭐 그런 말 한 적도 나는 없다며. 전형적인 제휴법을 몰라서 희생당했다라는. 네. 뭐, 실제로 뭐 그런 말 한 적도 없다고 하더만. 아니 뭐 했는지 안 했는지 보다도 어쨌든 뒤집어 씌운 게 이제 그런 방식으로 상징되는 인물처럼 보이지만 이 작품에서는 그것보다는 훨씬 더 우아하면서도 강단 있고 힘 있고 그런 여성으로 그려냈는데 부각이 잘 안 된다는 거잖아. 중간부터 아예 안 나와요. 아씨, 거의 안 잘랐어? 나와요. 예, 그래서 어렸을 때 봤을 때는 최후에 이제 왜 마리 앙뚜아네트 처형 전날에 백발이 됐고 뭐 그런 얘기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게 되게 인상적으로 남아 있었는데 그런 게 전혀 안 나오고 그냥 바스티유 그 함락 이유는 결국 그냥 사파 형식으로 아 몇 월 며칠 뭐 누구 뭐 어쩌고 저쩌고 루이 16세 처형 그리고 뭐 마리 앙뚜아네트 처형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오스칼 중심으로 그냥 간 거네. 예. 그냥 약간 압축판 같은 거구나. 네, 그래서 오스칼 위주로 나온 게 조금 아쉽긴 했어. 두 만약에 여성이 마리 앙뚜아네트 나오려고 했으면 두 편은 만들었어야겠지. 그거보다는 애초에 안 되는 게 아니었나라는 생각도 드는데 내가 네. 안 봐서 하는 게 좀 두 그렇긴 시간에 하지만 압축하는 것 자체가 솔직히 무리였다라는 느낌이 좀 그러려면 들었어요. 한쪽에만 집중해야지. 그래서 없지. 한쪽에 집중해서 오스칼은 되게 매력적으로 잘 그려냈는데 마리 앙뚜아네트도 나름의 그 매력이 있는데 그거를 조금 중간부터 없어져서 그게 좀 아쉬웠다. 그래도 그 나름의 그때 뭐 재현된 모습 되게 화려하잖아요. 정말 그때 사치란 사치는 다 했다고 하니까. 되게 재밌지 그때. 네, 그때 그래서- 하이힐도 처음 생기고 음. 그 아이섀도우도 처음 생기고 그랬잖아. 어. 그게 왠지 알아요? 그거 알면 되게 재밌는데. 그 하이힐은 그거잖아. 똥 한 번 물라고. 그쵸. 아이섀도우가 되게 웃긴 게
그때 이제 화려한 어떤 궁정 문화 자체가 밤을 새서 노는 게 인기였대요. 그래서 쾌쾌한 모습을 해야 되는데 해야지 나 진짜 심하게 논 사람이야 라는 게 이제 나오는데 파티에 초대를 못 받았으면은 그게 안 되잖아. 그래서 나 눈이 좀 쾌쾌하게 보여야겠어 하고 시작이 됐다는 거야. 향수도 그때 나왔다는 거 아니었어요? 향수를 안 씻어서 그런 거 네, 아니에요? 그러니까. 머리를 안 감아서 네. 거기다 향수 들이부었고 뭐 이런 거. 그래서 생각해보면 들어온 거 진짜 많다. 다 그런 식이네. 안 씻는 놈들 옛날이니까. 그랬다. 저는 그러면은 애니 하나 소개할게요. 그 위치 워치라고 하는 애니메이션이고요. 원래는 원작이 있어요. 만화책으로 있고 저도 사실 전 만화책을 먼저 봤는데 만화책을 볼 때는 재밌다는 생각 별로 못했거든요. 저는 그래서 1권 보다가 그냥 말았던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이 애니 나와서 딱 보는데 모든 게 새롭더라고 안 본 거라서. 근데 어쨌든 보다 보니까 좀 웃기더라고. 이게 만화책 볼 때는 별로 안 웃겼는데 그래서 애니를 잘 만들었나 보다 그 생각이 좀 들긴 했었어요. 그래서 내 설정이 뭐냐, 이게 소꿉친구 얘기예요. 기본적으로 남자애는 그 온이라고 부르는 존재고 여자는 이제 마녀 니코예요. 그래서 이 온이 설정이 뭐냐, 그 원래 그 마녀의 사형마 중에 그 동물이 이제 뭐 소나 호랑이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게 마력을 지니고 있어서 사람이랑 오랫동안 교류하다 보니까 그냥 사람이 됐다. 그 지금은 이제 사람 혈통이야. 그냥 사람의 사람, 그냥 가문인 거예요. 그냥 온이 가문. 그리고 여자의 니코 쪽은 이제 마녀 가문인 거고. 근데 오래된 그 어떤 맹약 그런 거에 따라서 얘네들한테 어떤 사형마 역할을 해야 되는데 뭐 종 같은 건 아니고 그냥 호의나 좀 해주면 된다. 같이 사는 얘기야. 네. 동급생이. 그래서 이제 그리고 초반에 개그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모모타로 전설을 가져와서 모모타로가 개랑 꿩이랑 원숭이랑 해서 그 오니 토보라는 얘기잖아. 그래서 주변에 그 나오는 애들이 이름이 그래. 뭐 사로 어쩌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걔네랑 싸우고 막 이런 거 나와. 그러니까 그런 게 개그거든. 그걸 이해를 못했겠지만. 그렇지. 근데 제가 웃겼던 거는 되게 황당한 개그를 사용을 하는데, 그러니까 얘가 마법을 숨겨야 되는데 숨길 생각이 없잖아. 그렇지. 아니면 숨길 이유가 없으니까. 그래서 처음에 들키기 전까지가 제일 웃겼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담임 선생님만 보이는 그런 광경 있지. 근데 담임 선생님이 만화 오타쿠야. 근데 만화 오타쿠란 걸 내세우고 싶어하지 않는 거지. 그렇지. 애들한테 그걸 내세울 수 없잖아. 그래서 마법으로 이제 얘가 뭐 자꾸 실수를 하는 게 나오는데 그게 웃겼다고 내가 전단한테 설명을 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머리를 뭐 잘하게 했더니 그 헌터헌터 곤처럼 머리가 쫙 올라가잖아. 그랬더니 내 체에는 뭐 키르한데 뭐 이런 식으로 막 나오는 막 그런 설명이 너무 웃겨가지고 약간 덕후들 대상으로 덕후 대상의 개그를 되게 많이 쓰더라고. 그래서 중력을 변화시키니까 이제 애들이 막 책상이 막 벽에 붙어 있고 막 천장에 붙어 있고 막 그러니까 담임선생님 다 보면 여긴 뭐야 무한성인가 막 이런 거. 그런 게 아는 사람만 웃을 수 있는 그런 걸 많이 사용을 하더라고.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중간중간에 그 마법을 써야 되는 것도 사회생활을 하면서 사람들 위해서 마법을 써야지 흑화하지 않는다라고 이게 얘기를 전해 들었거든. 왜냐면 혼자 살면은 뭐 악한 마녀가 된대. 혼자만 맨날 그냥 있고 마법을 하면 흑마법에만 빠져들게 된다고. 그게 맞아? 마호쇼죠. 그래가 얘 중간에 막 불나면 구해주고 막 이러거든. 초반 1편 나와. 네, 초반에. 그리고 중간에 얘 마법하는 게 좀 다 막 실수투성이고 막 좀 잘 어색하잖아. 그래서 그거를 맨날 수습하고 사고치고 뭐 그냥 그런 얘기인데, 그래서 저는 좀 보다가 뭐 매편 찾아보진 않게 된 것 같아. 그냥 되게 가벼운 코미디였는데 네. 그렇게 보다가 이제 무한성 때 제일 크게 웃었거든. 이거 뭐야 무한성인가 그런 거. 진짜 몰랐으면 못 웃는 거잖아. 그건 진짜 모르죠. 근데 계속 그런 개그를 쓰는 거야. 헌터헌터 모르면 못 웃는 약간 이런 식으로. 나 근데 못 웃었을 것 같아. 그치. 이건 근데 일본에서는 엄청 인기 있다고. 그러니까 그러더라고요. 이제 그 어떤 정확한 대상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그쪽 사람들은 다 알 거 아니야. 딱 보면 이거 그거네 하고. 나 한국 사람들 중에 이제 일본 만화 관심 없는 사람 이거 뭐야? 그러니까 서브컬처를 좀 즐기는 사람만 웃을 수 있게 되게 매니악한 개그를 사용하는. 그러니까 그게 아직까지는 거들 뿐인 것 같아. 그러니까 위치와치가 그 마녀를 관찰한다 이거잖아. 지킨다 이거잖아. 오니가 주인공 남자 주인공이 그럼 그런 주인공이 남자예요? 잘생긴 남자 남자애. 입장에서가 둘이 전개가 같이 돼? 계속 나와요. 계속 그냥. 나와. 이제 둘이 같이 살고 뭐 그런 거야. 그리고 이제 이 여자애는 이 남자가 잘생겼으니까 되게 좋아하긴 해. 그래서 두근두근하고 막 그런 거지. 근데 이제 남자는 별로 관심이 없고. 얘 가서 귀찮아. 또 뭐 이런 거지. 츤데레야? 사기래. 츤데레가 아니라 얘가 마법을 자꾸 삑사리 내니까 중간에 어떻게 하냐면은 얘가 뭐 깨진 유리창 고쳐준다면서 야 네가 제일 소중히 여기는 거 줘 하니까 무슨 머그잔 정말 아끼는 거라 하니까 그거를 희생해가지고 저 유리창을 복구하고 막 그런 식으로 마법을 펼치거든. 그러니까 그런 거 좀 약하고. 그러니까 신체 변형이 제일 웃기긴 했는데. 뭐 팔랑팔랑해지는 거 종이. 아니 곤 그거.
그러니까 어쨌든 마법이 제대로 된 게 없어 얘가. 예. 잘 못해. 그런 식으로 되게 그냥 사고치고 수습하고 하는데 느닷없이 서브컬처 개그를 끼워넣고 지금까지는 그렇게 전개가 되더라고. 그래서 꽤 인기가 있다라는 걸 알고 있어서 봤는데 뭐 아직은 우리나라에서는 힘들겠는데라는 생각이었어. 아직은 5화까지밖에 안 나왔으니까 계속 나올 것 같긴 한데 뭐 그런 것들을 익숙한 사람이라면 좀 재밌게 볼 수 있다. 그 정도. 그리고 작화도 뭐 괜찮다. 그럼 전 마지막으로 최근에 본 소설 한 편 소개할게요. 내가 손에 쥐어야 했던 황금에 대하여. 오가와 사토시라고 예전에 너의 퀴즈라고 한번 강 기자님이 소개했던 것 같아요. 이름은 들어본 것 같아요. 네, 그때도 되게 문제를 듣지도 않고 답을 맞춰버리는 그거에 대해서 이제 쫓아가는 그런 얘기를 담은 그러니까 거죠. 되게 천재 작가인데 여기는 뭐냐면 작가가 주인공인 연작 단편 6편이 실려 있어요. 그래서 첫 편을 보면은 입사 지원서를 쓰기 실패해가지고 결국 소설가가 된 이유에 대해서 막 설명을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그 여자친구랑 잘 되고 싶어가지고 이제 취직을 해야겠다라고 이제 주인공이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거기에 이제 입사 지원서에 당신의 인생을 원그래프로 표현하세요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럼 뭐 인생의 뭐 몇 프로는 뭘 했고 뭐 이런 거 하는 거 있잖아요. 근데 그럼 대충 그러면은 우리는 이렇게 해서 적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근본적으로 이게 이렇게 원그래프 자체로 표현하는 거에 대해서 이상하다고 생각한 거야. 이 작가, 이 주인공은. 그래서 계속 그거를 고민하다가 결국은 입사 지원서를 쓰지 못하고 소설가가 되는 이야기를 뭐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게 제일 재밌었는데 중요하지 않을 것 같은 어떤 잊힌 날에 대해서 미친 날? 잊혀진 날, 잊힌 날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뭐냐면 일본에는 그 대지진 3월 11일 날 일어났던 그날 동일본 대지진. 네. 그 전날인 3월 10일에 과연 우리들은 뭘 했을까? 그리고 친구들이랑 모여서 막 얘기를 하는데 나는 뭐 원래 그날 면접을 보기로 했으니까 지금 뭐 어딜 갔을 것 같아. 다른 친구들은 어쨌든 유추를 하면서 생각을 해냈는데 주인공은 전혀 생각이 나지 않는 거야. 내가 그날 뭘 했지? 근데 그걸 더듬어 가면서 잊힌 날에 대해서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아무것도 안 하고 지나가는 날은 하루도 없잖아요. 뭔가는 다 하고 지나가잖아요. 근데 이렇게 잊혀진 날에 대해서도 고민하고 생각하는 그런 거를 되게 길게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느낀 게 저라면 되게 쉽게 넘길 것 같던 어떤 한 부분을 깊게 파고 사색하고 연구하는 그런 모습이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그러면 소설 장르가 그러면은 뭐 어디에 속한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소설인데 되게 자전적인 느낌이 나는 거죠. 왜냐면 작가 자체가 실제로 그 오가와라고 거기도 나와요. 작가 이름, 그 주인공 이름이. 내가 조금 정리를 해줘도 될까? 네. 그러니까 이 작품은 아주 쉽게 얘기하면은 자전적인 이야기를 가장한 완전한 소설이에요. 픽션이야. 근데 자기 자신이 마치 겪은 이야기고 내가 고찰을 해서 난 이런 이유 때문에 소설가가 될 수밖에 없어라는 이야기를 6개인가 7개로 풀어내. 6개. 예, 그렇게 풀어내는데 중간중간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은 키워드들이 공통적인 게 몇 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가짜는 무엇인가라든가 어떤 인정 욕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근데 이런 게 생각해 보면은 소설가라는 직업이 왜 자기가 이제 결정을 했는지 되게 그러니까 약간 나중에 보면 이제 3인칭 같은 느낌으로 이제 느껴지면서 완전한 픽션이라는 걸 감지하게 되는데 그런 여러 가지 이야기를 꽤 맞추다 보면은 우리가 진짜라고 인식하는 거 그리고 인정받기 위해서 인정투쟁을 벌인다라는 거 이게 다 하나로 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장르로 말하면은 순수 문학에 가장 가까운 이야기로 보이긴 하는데 어떻게 보면 이것 자체를 미스터리로 설정해서 풀어낸 이야기처럼 보이기도 하고 이 사람이 굉장히 저는 주목하고 있는 작가 중에 하나인데 장르를 좀 종잡을 수 없이 쓰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완전한 하나의 그냥 독립적인 소설이라고 생각하면서 읽어갔는데 같은 인물이 또 등장을 하는데 똑같은 사람인 거야 정말로. 그래서 하나의 세계관을 만들어가면서 여기서 말하는 그게 가짜가 무엇이고 진짜가 무엇이고 그렇다 보면은 소설이라는 게 어디서부터 허구고 어디서부터 진짜인지 그것 자체를 이야기로 만들어냈다라고 볼 수 있는 소설인 것 같아.
뭐 중간에 점술가에 대해서 되게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이제 주인공이 결국 점술가를 만나면서 아 점술가는 결국 상대방이 원하는 거를 이끌어내는 사람이라고 친다면 소설가도 또 같은 거 아닐까라는 고민을 하게 되는 것도 인상적이었고. 그러니까 그런 게 다 이제 하나로 깨어진다라는 게 대단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전혀 별개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엄청 진지하게 고민을 하는 거야. 이 화자 같은 경우는. 근데 그게 결국은 이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의 주제로 연결이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던져주는 질문들이 꽤나 묵직하더라고. 되게 재밌게 봤어요. 이번에 우리가 같이 여행을 가면서 저는 책을 2권을 봤는데 이게 첫째 날 한 번에 다 본 소설이었던 것 같아. 그 정도로 좀 최근에 가장 좋아하는 그런 소설가 중에 하나고 가능만 하다면은 이 사람의 작품을 출판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을 정도의 작가거든요. 그래서 되게 궁금했어요. 그래서 소설집이라고 해서 샀는데 실은 하나의 장편 소설 같은 느낌으로 볼 수 있는 작품이라서 이 작품도 남의 출판사지만 한번 추천해 봅니다. 제가 한 건데. 이쪽에 한 건데 뭘 추천? 저도 추천을 한다고. 나는 뭐 추천하면 안 돼? 내가 해도 먼저 돼. 추천했잖아요. 그래요. 그래서 재밌게 봤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여행 가서 본 책이 이 7인 1역이라는 책인데 사실 저는 이 책을 더 추천하고 싶어서 일단은 배제해서 요거를 말하자면은 렌조 미키코 책이고 일단 90 몇 년도 작품이니까 꽤 시대를 탔다라고 하지만 여전히 전설로 평가받는 그런 작품으로 알고 있고요. 굉장히 재미있는 미스터리 소설이에요. 그러니까 설정 자체가 처음에 굉장히 성공한 모델이 자기가 마치 죽기로 결심했다는 듯이 막 나오고 자기 집에 이제 손님을 초대했는데 이 손님의 어떤 술잔을 바꿔치기해서 자기가 마시고 자살할 계획을 세우는 거야. 거기다 이미 이제 그 독약을 탄 거지. 근데 굉장히 재미있는 게 이 사람을 똑같이 죽이는 장면이 7번이 나와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다 공통적인 건 있어. 어떤 연예계의 추잡한 면을 가지고 있고 이 사람한테 복수하고 싶어하는 그런 어떤 이 모델의 어떤 그런 막 증오심 같은 게 계속 전개가 되는데 이 사람이 죽는 방식은 계속 똑같은 거야. 근데 죽이는 사람만 달라지는 거지. 한 사람이 7번을 죽었다는 얘기잖아. 심지어 그것도 아주 똑같은 방식으로. 그래서 굉장히 환상적인 필체를 뭐 사용하는 작가고 원래 그렇죠. 또 되게 화려한 또 문장을 사용하는 작가라서 이것이 어떤 가공이나 허상이나 뭐 이렇게 느껴지게 만들어요. 근데 정말로 한 사람이 7번을 죽게 만드는 그 과정이 미스터리로 쫙 펼쳐지는데 뭐 이거는 정말 시대를 넘어서는 명작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완전히 현혹당하고 완전히 압도당했다. 아, 저 렌조 미키코 되게 좋아하는 작가기도 하고 왜냐면 저랑 생일이 같거든요. 그 예전에 그 회기천정사 같은 거는 진짜 너무 뭐 그 시각적으로 펼쳐진다고 해야 되나? 문장이 너무 좋아서 정말 이걸 읽으면서 눈앞에 펼쳐지는 그 광경이 그대로 느껴질 정도의 그런 필체라 되게 좋아하는 작가인데 이것도 한번 그때 보다가 뺏겨가지고 내가 먼저 내 책이니까 먼저 본다. 그래서 그러니까 문장이 그렇기도 하고 늘 주제가 약간 그 연정을 많이 사용을 하잖아. 맞아요. 그 사랑에 늘 엮인 그런 어떤 우발적인 사랑이라든지 그런 잘못된 애정 같은 게 엮인 미스터리를 늘 사용을 하는데 그런 걸 이제 주제 삼고 있기도 하고 이제 그런 과정에서 아 이런 미스터리를 구상할 수 있구나. 뭐 미리 얘기하자면은 이거는 절대로 환상이 아니고 그 어떤 트릭이 존재하는 거고 아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왜 그랬을까? 왜 그렇게까지 해야 됐을까를 더 설명하는데 많이 할애를 하고 있는데 그런 점들이 렌조 미키코의 작품을 더욱 훌륭하게 만드는 점인 것 같아서 너무나 재밌게 보고 너무나 감탄을 하면서 읽었답니다. 너무 아쉬워요. 돌아가셔가지고 몇 년 전에 뭐 그렇죠. 더 이상은 책이 나오지 않는다라는 게 한국에서는 이제 7인 1역이라는 제목으로 이제 바뀌었는데 원래 그게 아니었나? 번안이 됐는데 뭐 나라는 이름의 변주곡인가 원제는 그래요. 그래서 이제 뒤에 이제 변주라는 말이 이제 사용되는 그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트릭이 될 수 있어서 이렇게 바꿨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좀 추천하고 싶은 작품이어서 마지막으로 소설 7인 1역까지 얘기해봤습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자 넷플릭스로 옮긴 드라마 약한 영혼 클래스 2 그리고 영화 승부. 자 예능 프로그램이죠. 데블스 플랜 데스룸, 애니메이션 배려사유의 장미와 위치워치, 그리고 소설 네가 손에 쥐어야 했던 황금의 대화와 7인 1역까지. 오 화려해요? 그러니까 님들이 열심히 준비하면 이렇게 화려해져요. 내가 많이 준비했. 많이 했어. 잘했죠? 잘했어. 예. 이래. 자 다음엔 뭐 할지 아직 정하지를 못해서 네. 뭐 할지 말지도 잘 모르겠어서 뭐 이렇게 맞춰볼게요.
여러분들 많이 뭐 후원도 해주시고 책도 사주시고 이러면은 네. 하겠죠? 네. A보다 반음 낮은 곳에 숨어 있는 대중문화의 모든 것. 천원 돌파 A 플랫.